자, 그러면 이번에는 람다식의 마지막 내용으로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적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를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바 API에서는 이런 함수적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람다식으로 표현 가능한 이런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종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 안에는 미완성된 메소드가 있죠. 그 미완성된 메소드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빈 칸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미완성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집어넣고자 해요. 그러면 그 기능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람다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이 빈칸 안에다가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빈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소드라면서요. 앱스트랙 메소드라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소드인 앱스트랙 메소드를 이 기능을 갖도록 람다식을 가지고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람다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칸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함수적 인터페이스, 빈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개의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자바 API가 제공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빈칸 하나만 제공하면 내가 어떤 기능이든지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자바 API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제공하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네모칸으로 생긴 빈칸이 있고, 어떤 거는 동그란 빈칸이 있고, 어떤 건 세모 형태의 빈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저장할 수 있는 모양인 동그라미고요. 어떤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세모고, 어떤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네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건 뭘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이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소드의 입력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 API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함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면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빈칸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바로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예요. 그런데 이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기능을 부여할 때 람다식을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람다식을 먼저 배운 겁니다. 그럼 람다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자바에서 이러이러한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함수들을, 이런 모양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들을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모양에다가 각각 람다식으로 기능들을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바 API의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개념적인 내용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적 인터페이스 안에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가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빈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빈칸의 모양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빈칸의 모양이 네모난 함수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그라미, 어떤 경우에는 세모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 이런 것들의 구분되는 차이점은, 자, 기본적으로 입력이 무엇이냐, 입력이 무슨 타입이냐, 또는 입력의 개수가 몇 개나, 또는 출력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함수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void abc라고 하는 이런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다고 쳐볼게요. 추상 메소드니까 이렇게 네모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부여하든지 간에 그 기능은요, 입력도 받을 수 없고 출력도 받을 수 없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한 람다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여기다 기능을 부여해봤자 이때는 어떤 입력도 넣을 수 없고요. 그 기능에는 그 기능을 수행했을 때 어떤 출력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타입과 출력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빈칸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기능을 부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양의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거를 여기다가 쭉 나열한 것이 바로 자바 API가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챕터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저랑은 5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해서 기능을 부여한 다음에 사용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모양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이거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함수적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뱃속에다 미완성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 미완성 메서드는 당연히 정의가 안 됐을 테니까, 미완성일 테니까 빈칸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컨슈머가 네모라고 한다면 서플라이어는 동그라미고,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세모고, 이런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뱃속에 있는 메서드의 모양이 다르다는 소리죠. 입력 매개 변수와 출력 매개 변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은 하나도 없는데 출력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람다식을 이용해서 포함시키는 모든 기능은 입력은 하나도 안 받지만 출력이 다 나오는 경우의 기능을 갖게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입력은 있지만, 입력은 int a 이런 식으로 입력은 있지만 출력은 없게끔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런 모양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에다가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기능, 부여하고자 하는 기능의 모양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원래는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 빈칸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지만,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모양을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능만을 그 해당 위치에다가 잘 람다식으로 집어넣기만 해라. 그게 결국에는 자바 API에서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이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컨슈머 인터페이스입니다. 컨슈머 인터페이스고요. T라고 하는 타입을 받습니다. 자, 컨슈머는 한국말로 소비하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없는 겁니다. 그게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만 하는 거죠. 그럼 서플라이어는 공급자예요. 공급자니까,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입력은 없는데요, 출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입력이고 두 번째가 출력입니다. 자,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입력은 있습니다. 입력은 있는데, T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 T타입이 바로 입력 타입입니다. 자,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게 프리디케이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결국에는 이 입력된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예측하는 것, 그게 바로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펑션이라고 하는 건 입력은 T타입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출력으로 R타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T를 R로 변환해 주는 게 바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없다고 썼죠. 입력으로는 T타입이 들어가는데 출력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컨슈머고요. 얘는 입력은 없는데 출력은 T타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플라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 이름 자체가 결국에는 영문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여기 위에 것이 표준형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확장형인데, 확장형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요거 좀 지우도록 하고요. 컨슈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컨슈머 인터페이스는 입력은 있지만 출력이 없는 거라고 썼죠. 이 경우에는 입력은 T타입이 들어가는데 출력이 없는 게 바로 컨슈머 T라고 하는 표준형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형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가 int 컨슈머, long 컨슈머, 더블 컨슈머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네릭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바꿔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int로 고정된 겁니다. 얘는 T가 long으로 고정된 거고요. T가 더블로 고정된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int consumer라고 하는 것은 int 값 집어넣고 출력이 없는 거고요. 얘는 입력으로 long형을 받지만 출력이 없는 거고, 더블형을 받지만 역시 출력이 없는 거고, 이거죠. 자, by consumer만 좀 보면 되겠네요. by consumer라고 하는 것에서 by라고 하는 건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번엔 제네릭 타입 변수가 오히려 두 개로 늘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라고 하는 것과 U라고 하는 두 개의 타입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출력은 없는 거. 이게 바로 by consumer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t라고 하는 특정된 문자가, 특정된 제네릭 타입이 어떤 타입으로 아예 지정이 되거나 결정이 된 상태거나 아니면 이 제네릭 타입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를 확장형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확장형 함수적 인터페이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서플라이어는 입력은 안 받지만 출력을 받는 경우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소리일까요? 입력은 안 받지만 출력이 불리언으로 고정된 겁니다. 불리언.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안 받는데 출력은 int로, 입력은 안 받는데 출력은 long으로, 입력은 안 받는데 출력은 더블로 받는 것이 바로 int 서플라이어, long 서플라이어, 더블 서플라이어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int 받아다가 true false, long 받고 true false, 더블 받고 true false, t와 u 두 개를 받고 true false로 리턴하는 게 각각 프리디케이트의 확장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펑션은 조금 많은데요. 펑션은 두 가지입니다. 자, int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toi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펑션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t를 받아다가 r로 리턴하는 거죠. 그럼 t를 받아다가 r로 변환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엔 변수의 타입을 변환시키는 게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int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t 대신에 t가 없어지고 r만 남았죠.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t라고 하는 값 대신에 각각 얘네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int와 long과 더블. 자, 그럼 이거 한번 대답해 볼까요? int 펑션 꺾인 가로 r이라고 하는 건 무슨 타입으로 바꾸는 인터페이스일까요? 자, int 타입을 r로 바꾸는 인터페이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t가 int로 고정된 거니까. 자, 얘는 long을 r로 바꾸는 거고요. 더블을 r로 바꾸는 겁니다. 자, by 펑션 똑같죠. t와 u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r로 바꾸는 겁니다. 그 입력은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t, 하나는 u 타입을, 그거를 최종적으로 r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하는 것, 그게 바로 by 펑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toint 펑션, toLong 펑션, toDouble 펑션이에요. 앞에 to가 붙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t라고 하는 놈을 toR로 바꾼 거잖아요. r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r이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가 매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nt라고 하는 놈으로 r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long으로 r을 대입하고 더블로 r을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t 타입을 받아다가 r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런 메서드를 뱃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toint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지의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배웠고요. 자, 한 세트를 더 배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두 개를 그냥 하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너리 오퍼레이터고 하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유너리 오퍼레이터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펑션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를 상속받은 놈입니다. 다시 말해서 펑션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펑션이라고 하는 건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t라고 하는 타입을 받아서 r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턴하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t를 가지고 r로 바꾸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펑션 t, t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t를 받아다가 t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타입을 바꾼다는 게 아니죠. 그냥 연산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t 값으로 3을 주면 결과값으로 6을 리턴했어요. 이건 지금은 3도 인티저고 6도 인티저잖아요. 그냥 연산 결과만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r과 t, 입력과 출력의 타입이 동일한 특수한 형태, 그게 바로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유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바이너리는 두 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너리 오퍼레이터 t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슨 얘기냐면 t를 받아다가 t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바이너리입니다. 두 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받아다가 두 개의 변수를 받아다가 두 개 t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냐 유너리냐라고 하는 것은 인풋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확장형은 같은 개념이에요. int 유너리, long 유너리, 더블 유너리라는 말이 있을 때 int와 long과 더블이 각각 t로 매핑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long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long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뭐가 나온 거예요? long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왜냐하면 t라고 하는 값이 다 long으로 매핑된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long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long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니까 long의 값을 두 개 받아다가 그놈을 다시 뭘로 리턴했다는 소리입니까? long이라고 하는 답으로 리턴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계속 내내 인트로 시간에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자바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걸 먼저 꼭 이해하시고 이제 각각 펑션이니 프리디케이트니 컨슈머니 서플라이어니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너리 오퍼레이터랑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동일한 타입을 리턴하는 겁니다. 아니, 동일한 타입을 리턴할 걸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터가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인티저가 또 나왔지만 똑같은 타입이 있지만 얘도 인티저고 얘도 인티저지만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너리 오퍼레이터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상속 구조를 보게 되면 다 뭐를 상속하고 있어요? 펑션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바이 펑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펑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t를 r로 바꾸는 건데 이 r이 똑같이 t인 경우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바로 유너리 오퍼레이터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슈머부터 시작하고요. 예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잘 보시면 나머지 컨슈머부터 시작해서 뒷부분 서플라이어, 뭐 저기 위에 있는 유너리까지 한 방에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컨슈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슈머 T, 입력 뭐라고요? 컨슈머라고 하는 건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은 T타입을 받는데 출력은 없는 타입입니다. 입력은 T타입인데 출력이 없습니다. 출력이 없다니까 보이드란 소리죠. 그럼 입력은 T타입이고 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메서드는 이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빈 칸의 네모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입력 타입은 있는데 출력 타입은 없는 겁니다. 그 입력 타입은 T타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입력은 T타입인데 출력은 없는, 이렇게 생긴 메서드를 뱃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완성 메서드가 네모칸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람다식으로 여기다가 기능을 딱 부여할 때는 똑같이 입력을 받으면서 출력은 없는 기능만 여기다가 부여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속 이 인터페이스를 할 때요, 공부할 때 메서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요,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서드 이름이,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서드 이름이 accept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한번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해서 객체를 만들면 일단은 컨슈머 인터페이스니까 컨슈머는 new 컨슈머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네릭 타입으로 지금 뭘 선언했어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객체를 바로 못 만들죠. 그래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중괄호를 했고 그 안에다가 미완성 메서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를 완성시켜야 되겠죠. 그럼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떻게 돼요? 스트링을 입력받아서 출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그냥 실행만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출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의 출력은 화면 출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익명 이너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C라고 하는 이 참조 객체 뱃속에 accept를 호출하게 되면 지금 방금 구현한 이 기능이 호출될 거 아니에요? 자, 이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 보세요. 내가 입력을 이만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컨슈머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쭉 집어넣게 되면 이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요? 요 매개 변수 t로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이 뱃속에서는 내가 받은 매개 변수를 그대로 출력만 했으니까 결국에는 컨슈머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말 거란 말이죠. 자, 익명 이너 클래스를 줄여서 표현한 게 람다식의 개념인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컨슈머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컨슈머 C1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할 때 람다식으로 스트림 받은 다음에 그렇게 받은 스트림을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렇게 기능을 부여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표현 방법이죠. 그 다음에 C1점 accept 하게 되면 두 개의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요. 개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꾸 좀 걱정이 돼서 개념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입력은 있지만 출력은 없는 형태의 미완성 메서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미완성 메서드를 제가 네모칸으로 치면 이 네모칸 안에는 빈 칸이죠. 여기에다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은요, 입력은 있지만 출력이 없는 기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입력은 있지만 리턴이 없는 기능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기능을 여기다 부여하고 싶으면 컨슈머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쓰셔야 되는 거죠.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나는 C1이라고 하는 컨슈머 안에는 얘는 입력만 있고 출력은 리턴을 하지 않는 명령만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람다식으로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력만 했습니다. 화면에서 출력만 했습니다. 그럼 리턴하지 않으니까 리턴 타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1이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이 메서드의 빈칸은 문자열 받아다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이 여기에 기능으로 부여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메서드 정말로 그 기능이 부여됐는지 원래는 빈칸이었던 accept 메서드를 호출해서 내가 그놈한테 이런 스트링을 집어넣어주면 결과는 얘가 그대로 바깥으로 호출되겠죠. 컨슈머 함수형 인터페이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나요?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형입니다. 확장형이라고 하는 건 각각 어차피 일반형이라고 하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소비하는 거죠. 리턴 타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슈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T가 결정된 게 확장형이라고 말씀드렸죠. int롱 더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int롱 더블 그 다음에 바이니까 타입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출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확장형은 모든 확장형도 출력이 없습니다. 확장형이라고 하는 건 이 T가 그냥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해 봅시다. 컨슈머예요. 근데 인트 컨슈머예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뭡니까? 인트 값을 받아다가 그놈을 그냥 화면에다가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리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턴 타입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트 값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롱형 받아다가 롱 값은 뭐다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더블형 받아다가 더블 값은 뭐다라고 출력하는 거. 그게 얘가 하는 일 답니다. 자, 바이 컨슈머라고 하는 건 두 개의 타입을 쓴다 그랬었죠? 두 개의 타입이니까 두 개의 타입을 집어넣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기능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부여해야 되겠죠. 람다식으로. 실제로 변수가 두 개일 테니까 첫 번째 name과 age를 집어넣은 다음에 리턴하지 말아라. 그냥 실행문만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이고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age는 숫자니까 인티저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홍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ge에다가 10이라고 쓰게 되면 결국에 이름은 홍이고 나이는 1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메서드는 뭐냐면 아까 여기는 컨슈머라고 하는 메서드의 메서드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accept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accept인데 확장형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형, 표준형의 메서드 이름을 알아요. 컨슈머라고 하는 것의 표준형 메서드 이름은 accep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확장형들도 다 accept냐? 어떨 때는 확장형이 표준형이라는 이름이 같고요. 어떨 때는 확장형이 이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보세요. 기본 자료형이 아니거나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 아니거나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할 때는 표준형이랑 메서드 이름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거나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하죠. 얘는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도 아니고 그럴 때는 다 동일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컨슈머 기본형의 그 메서드 이름이 accept이었으니까 모든 확장형도 다 accept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게 아닌 경우, 요게 위배되는 경우에 메서드가 다른 걸 뒷부분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말이 뭐뭐가 아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얘가 출력이 기본 자료형이면서 리턴 타입, 여기다 쓸게요.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면서 플러스 서로 다를 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거는 리턴을 인트로 하고 두 번째 거는 리턴이 뭐 롱이 되고 막 이런 형입니다. 자,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면서 서로 다를 때 그때는 메서드 이름이 다 바뀝니다. 이제 그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표준형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 자료형도 아니고 서로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컨슈머의 accept 메서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형들도 다 accept이라는 메서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3, 5L, 7.8,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그냥 출력만 되는 거지, 여기서 출력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컨슈머를 완벽하게 혹시라도 이해하셨으면 서플라이어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건 반대죠. 입력은 없는데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서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리턴 타입은 있는데 입력 매개 변수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결국엔 이거를 상속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기능에다가 내가 람다식으로 딱 람다식 표현 방법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람다식 표현으로 쾅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 세모칸, 다시 말해서 입력은 없으면서 리턴 타입은 있는, 리턴은 지금 여기서 생략된 겁니다. 리턴 타입은 없는, 리턴을 하는, T타입을 리턴하는 이런 기능을 여기다가 람다식으로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이름이 ge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를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입력 매개 변수는 없지만 리턴은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t가 스트링으로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스트링 타입을 리턴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람다식으로 그대로 바꾸면 리턴이라고 하는 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턴도 삭제가 가능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메서드 앞에는 다 삭제 가능한 거니까 남는 건 결국엔 이것만 남을 거란 말이죠. 이만큼이 남을 거란 말이죠. 자, 그만큼에다가 여기에다 화살표만 쓴 게 결국엔 람다식 표현인 거니까 이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네? 그럼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에는 get 메서드가 있으니까 get 메서드에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 기능을 부여할 때 입력 매개 변수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선 스트링 타입이니까, 리턴은 반드시 무슨 타입만 리턴할 수 있다고요? 스트링 타입만 리턴할 수가 있다. 그냥 이걸 무조건 리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자마자 결과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저 리턴 값이 리턴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리턴이 되겠네요. 확장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서플라이어는 확장형이다라고 하더라도 입력이 없으면서 출력만 있는 겁니다. 출력 리턴 타입만 있는 겁니다. 자, 불리언은 불리언을 리턴하는 거고요. 인트 서플라이어는 인트를, 롱 서플라이어는 롱을, 더블은 더블 서플라이어는 더블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원래 이 메서드 이름이 뭐였었죠?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였단 말이죠. 어떤 거가? 서플라이어의 미완성 메서드 이름이.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자료형이면서 타입이 서로 다르죠. 자, 그럴 때는 메서드가 다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패턴이 있어서 외우기는 쉬워요. 자, 어떻게 쓰냐면 기본 자료형의 타입이 아까 get이었었잖아요. get 플러스 as 플러스 리턴 타입명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불리언을 리턴하는 거니까 get as 불리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더블을 리턴하니까 get as 더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불리언 서플라이어 S2, S3, S4, S5 네 가지 확장형에 대해서 지금 다 람다식으로 기능을 부여했죠. 그럼 람다식으로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각각의 네모칸 안에 세모칸 뭐 이런 빈칸의 함수를 저징리할 수 있는 미완성 메서드에다가 이렇게 람다식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공통점은 입력은 없지만 리턴만 있는 겁니다. 리턴이 다 앞에 생략된 겁니다. 여기 앞에. 자, 그럼 얘는 입력은 없지만 항상 false를 리턴하는 값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2 플러스 3을 리턴하는 거고, 얘는 10을 항상 리턴할 거고, 얘는 항상 5.8을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메서드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설명드렸고, 메서드들을 호출하게 되면 각각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리디케이트입니다.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타입을 받는데, t타입을 입력으로 받고요. 출력은 무조건 참거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불리언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프리디케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은 테스트고요. t타입을 입력 매개 변수로 받으면서 리턴 타입은 불리언입니다. 자, 얘를 입력 이너 클래스로 방법을 하게 되면 스트링으로 결정이 되어졌죠. 스트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 t가 입력을 스트링으로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아서 불리언으로 리턴하는 거죠. 자, 내부적인 코드를 잘 보니까 리턴은 지금 불리언으로 하니까 리턴이 있어야 될 거고요. 랭스가 1보다 크면 true, 랭스가 1보다 작으면 false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안녕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건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2개 들어간 거죠. 랭스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리턴 되겠네. 자, 이거는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람다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럼 얘는 이 경우에는 p1이라고 하는 요 참조 변수는 지금 스트링을 입력을 받아서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아서 얘가 크면은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라 라고 기능을 부여해서 여기다가 탕 하고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계속 제가 3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 설명드리고 이걸 그대로 그냥 객시 만든 거. 이걸 줄여서 만든 3번 람다식을 지금 이 순서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이걸 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에서 3번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되셔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리디케이트의 확장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long, double, 그 다음에 by predic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prediction인데 출력 타입이 다른가요? 다 동일하죠. 기본 자료이면서 출력 타입이 다를 때만 메서드 이름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얘는 기본 자료도 아니거니와 기본 자료이네요. 불리언이니까 기본 자료이지만 출력 타입이 모두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표준형 인터페이스랑 이름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int, long, double, by로 결정된 상황인 거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테스트 2, 테스트 85L, long 집어넣은 거죠. 더블 집어넣고 스트링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각각의 데이터는 내가 집어넣은 값을 얘 같은 경우 무슨 얘기입니까? 짝수면 true, 홀수면 false를 리턴하는 소리고요. long predicate는 어떻게 짠 거냐면 100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더블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라고 했고요. 이 스트링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같으니까 true를 리턴했고요. 0보다 크니까 false를 리턴했고요. 100보다 작으니까 false를 리턴했고 여기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한 겁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펑션입니다. 펑션은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동영상이 길어져서요.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